자,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 마지막에 마노메터, 액주계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걸 써서 동일한 높이의 같은 비중량 감마를 갖는 액체 위에 작용하는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위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잊지 말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노메터죠. 자, 이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게이지라고 하는 녀석 자체, 계기죠. 그러니까 계기라고 하는 녀석 자체, 이 계기를 써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냐면 물기둥, 이 계기 대신에 물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다 놓고 나서 이것으로 압력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뭘 하냐면 어떤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 이 파이프 옆에다가 옆구리 부분에다가 뭐 하죠? 이렇게 파이프 옆구리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U자관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플러스 하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U자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U자관, U처럼 생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죠. 그래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옆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부분을 하나 잡아놓고요. 이 길이가 다 똑같죠. 반지름이 다 동일하니까 동일한 압력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렇게 주어진 녀석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압력 측정하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액주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마노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노미터라고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시험 같은 걸 대비하는 학생들 기사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기사 자격증도 그렇게 뭐 많은 범위를 따지지는 않지만 어떤 시험 같은 걸 단기간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유체역학 같은 걸 따지면 한 1 정도면 다 해결됩니다. 굳이 뭐 유체역학 2까지 가서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갖다가 남들 앞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시험 같은 거 잘 딸랑 시험 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유체역학 2까지 쭉 가는 거고 그 결과를 다 하고 나면 사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시험 뭐 기사 자격증이 됐든 간에 학교 뭐 전공시험 뭐든지 간에 아주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뭡니까? 그런 경지를 지금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이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친다면 가운데 중심축을 하나 딱 잡아놓고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U자관을 갖다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떤 파이프를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알았죠?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원형 파이프.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옛날에 참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 보세요. 자, 그래서 원 있는데요. 요 가운데 이제 우리 파이프의 중심을 놓고요. 여기라는 점을 하나 놓겠습니다. 여기에 압력 P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를 우리는 1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압력은 P1이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안은 뭐냐면 워터,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이 들어가 있는데 물질의 특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워터 대신에 우리는 뭐 감마 워터를 쓰겠습니다. 일단 물의 어떤 비중량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U자관을 갖다 연결합니다. U자관을 연결한단 말은 U처럼 생긴 걸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부분에다 선생님이 U자관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연결돼야 될 텐데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을 하나 자, 옆으로 약간 비스듬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쭉 와서 여기서 이렇게 U자관을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 꼬라지가 이거 아이 참 이렇게 해서 참 잘 그렸는데 이상하게 안 되네. 요즘엔 이렇게. 자, 물론 이 정도 그림도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자죠, U자.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 옆에 U자관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은 대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대기를 연결할 때 대기압은 얼마로 둔다고? 0으로 둔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게 물기둥이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와서 파이프를 뚫어놨을 때 따라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 초록색으로 된 녀석을 이렇게 잡아서 같은 높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녀석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기둥이 올라갔습니다. 자, 요 녀석 우리는 순이라고 보겠습니다. 순. 자, 이쪽은 순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쪽은 당연히 수온이니까 얼마? 감마 HG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감마워터, 감마 HG가 되겠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녀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간, 질량 중심, 가운데 알았습니까? 가운데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small h라고 잡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요 녀석 높이 여기 있죠. 그죠? 요 녀석까지 이 높이를 large h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조계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쪽은 당연히 대기예요. 자, 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번호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2번, 여기를 얼마?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대기압 자체 위에는 0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당연히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이. 자, 이 안은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색칠이 잘 안 되어지네. 선생님이 허접한 걸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볼게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한번 써봅니다. 뭘 얘기할 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녀석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바로 파스칼의 원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바로 보입니다. 어디? 바로 요 녀석, 요 녀석. 그죠? 그래서 결론은 P2하고 누가? P3가 같다입니다. 자, 2번에서의 압력과 3번에서의 압력은 같다이죠. 그러면 2번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누르는 녀석, 여기 있는 물도 얘를 누르지만 여기 있는 녀석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여기도 물이에요. 물 자체가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요 부분 자체는 뭐야? 물 자체만 가지고 있는 물 자체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P1이라고 하는 압력 자체가 존재합니다. 이 안에도. 이 안에도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봤을 때 얘가 밀려나가면서 여기는 순수하게 물로서 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P2라고 하는 것은 P1이라고 하는 압력에다가 누구를 더 집어넣냐면 요만큼의 간격의 높이를 갖고 있는 물의 무게가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마 뭐죠? 와터에다가 높이 얼마? H. 맞죠? 여기가 P2가 됩니다. 자, 그리고 P3 볼까요? P3는 여기서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볼 필요가 없죠. 여기는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압 자체는 0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죠. 뭐냐면 이 순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만큼의 높이로서 얘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P예요. 이만큼이 H죠. 그 감마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 이 녀석은 P2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감마 P3라고 하는 게 같으니까 얼마? 감마에다 얼마? HG가 되겠죠. 에다가 곱하기 얼마? 라지 H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저쪽에 들어가 있는 P1이라고 하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감마에다 얼마? HG에다 라지 H를 곱한 것에서 마이너스 얼마죠? 감마 워터에다가 스몰 h를 곱한 거랑 동일하더라. 자, 이해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자, P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감마 hj 라이즈 h를 곱하고 감마 워터에다 어떻게 돼? 스몰 h를 곱한 녀석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 녀석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이걸 그럴 때마다 다 계산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어차피 어떻게 된다? 높이가 또 압력이 같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 액체죠. 이게 다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 녀석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감마가 똑같이 HG잖아. 같기 때문에 동일한 비중량을 갖는 상태고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바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주어진 녀석을 파스칼의 원리를 써서 이렇게 풀지 말고 아이디어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야? P라고 하는 게 뭐였죠? 감마 H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뭐였어요? P는 마이너스 얼마 됐죠? 감마 H였어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원래 뭐였냐면 공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지표면 해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플러스 된다 했죠.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P1이죠. 가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입니다. 알겠습니까? A 감마 워터에다가 얼마 되죠? H, 스몰 H.
자, 그리고 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바로 통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통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쭉 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다음 어떻게 멈춘 상태에서 바로 그냥 통과. 어차피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뭐가 된다고?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다 감마에다 얼마 저만큼의 h만큼의 수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딱 맺은 이 녀석은 누구랑 평행을 이룬다? 대기압이랑 평행을 이룬다. 이퀄 얼마? 여기서는 0으로 본다 그랬죠? 유체역학에서 대기압 얼마로 본다고? P0를 0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게이지 압력과 같이 생각할 땐 0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게이지 압력을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역시 P1은 어떻게 됩니까? 뭐죠? 여기 주어진 감마 얼마 돼요? HG에다가 라지 H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에다가 감마 워터에다가 어떻게 되죠? 스몰 H 이렇게 쓰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마노메터 계산을 할 때는 얘처럼 뭐가 돼? 슉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갔다 이런 아이디어 원래 주어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액주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U자관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액주계 중에서 재밌는 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액주계라고 하는 거. 시차 액주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두 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구할 때 시차 액주계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시차 액주계의 정체는요.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할 때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면 그림 자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자, 볼게요. 자, 역시 파이프 하나 있다 보겠습니다. 파이프 옆면을 이제 관을 딱 붙이겠죠.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옆에다가 그릴게요. 자,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파이프입니다. 이 가운데 역시 중심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를 1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액주계가 이렇게 U자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U자관인데 역U자관도 하나 같이 붙어 있네요. 뭐 관계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나왔던 저식을 그대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U자관이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대충 모형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U자관이고요. 요게 역U자관이 알았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자, 이걸 그림 한번 딱 그려보도록 할게요. 쫙 와서 일단 한번 액주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역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뭐죠?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쫙 그리면 보기는 좋겠지만 우리 싫어합니다. 역시 강사는 바로 이 분필로 승부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림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거 그나마 이건 낫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고체역학이 더 그릴 게 많죠. 근데 이거보다 더 배는 힘든 것이 뭡니까? 바로 전자기학이죠. 아, 전자기학도 별거 없어요. 제일 힘든 건 뭡니까? 회로 이론입니다. 아, 회로 그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 거는 선생님이 생각을 자세히 해가지고 일단 파워포인트를 써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나이 한번 밀고 가는 끝이니까요. 자, 미안합니다. 계속 주절거려서. 자, 여기서 이 그림 그리는데 뭐 하겠냐? 그 말이라도 계속 떠들어야지.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샥. 다 그랬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역U자관과 U자관을 다 그렸습니다. 이게 U자관이죠? 이게 뭡니까? 역U자관입니다. 자, 여기에 역시 파이프가 하나 있네요.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자,
약간 삐져나왔지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리질 못하고 쓰니 말이. 자, 여기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요 가운데 있는 녀석 이렇게 하나 딱 잡아갖고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이게 U자관, 여기 U자관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양쪽에 우리가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는데 요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네요. 여기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쫙 올라가서 여기쯤에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쯤에 요렇게.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조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워터입니다. 물. 여기는 물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쪽은 바로 수은입니다. mercury, HG겠죠. 여기는 저게 워터라고 쓰고 여기는 HG는 아니지, 그치? mercury. 같이 이렇게 딱 써주는 아름다움. mercury. 맞나요? 자, 맞겠죠? 저 mercury. 알겠습니까? mercury. mercury가 누구죠? mercury가 누굽니까? 머큐리, 마스, 그쵸? 군신. 군신이 아니면 뭐죠? 맞나요? 군신인가요? 군신 마스? RS인데, 마스는? 머큐리? 수성? 머큐리는 저기죠, 저기. 이거 뒤에 뭡니까? 이거 붙어 있는 거. 날개 달려 있는 애. 에르메스 맞습니다. 이거 다 까먹었네. 원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머큐리, 그죠? 에르메스. 이것도 결론은 우리가 뭐를 알아서 수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갖고 겨우 맞췄네요. 머큐리, 그죠? 에르메스입니다. 마스는, 그죠? 그거죠. RS, 그렇죠. 군신이라고 하는 애. 자, 그래서 애는 아니죠. 이제 신이니까. 자, 머큐리. 왜 밑줄 껐을까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녀석은 여기는 또 문제를 더럽게 냈네요. 여기는 오일이네요. 오일. 기름 쳐넣어놨네요. 자, 그래.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안에 물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어쨌든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물 자체가 여기서 자, 이제 아까 했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 같은 걸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물이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안에 있겠죠. 야, 하나를 해도 정성스럽게 그리면서 물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쫙쫙. 물이 여기 다 있는데요. 여기는 뭡니까? 수은입니다. 수은 자체는 좀 무겁죠? 당연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에어라고 해요. 에어. 자, 공기네요. 공기. 뭐 관계 없습니다. 공기 들어가 있네. 그치? 여기서. 그 다음 여기는 기름이에요. 기름. 나 참. 자,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있죠. 기름. 네, 기름. 그냥 한번 문제 만들어 볼래요. 별짓 다 해놨네요. 이렇게 기름. 자, 이제 우리는 뭘 관심이 있냐면 일단 번호를 찍어 봅시다.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세 번째. 여기는 뭐 항상 뭐를 잡는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일직선 잡으라 했죠?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죠. 그렇죠? 여기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1번하고 6번의 압력차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노메타 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데 액주계가 지금 U자관에다 여기 U자관 두 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이제 해봅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뭡니까? P1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 스타트 얼마? P1에서 스타트하는 거야. 이게 그림 다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 P1에서 스타트를 해서 자, 어디로 갑니까? 쭉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이동하죠. 이동해서 쭉 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더욱더 색깔 좀 다른 게 아니 나을까요? 노란색보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죠.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4cm라고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예요. 이게 4cm.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로 잡아놨냐면 이제 8cm라고 잡아놨습니다. 어디까지 8cm죠?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8cm. 8cm. 자, 그리고요. 뭐 다른 거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네요. 6cm. 여기서. 중심까지. 다른 거 없죠? 자, 다른 거 없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칠판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출발해서요. 요렇게 딱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현재 보면 여기까지 딱 들어왔을 때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P1에서 출발해서 여기만큼의 4cm만큼의 누가? 물이 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에다 얼마? 감마 워터에다가 얼마 되죠? 곱하기 4가 되겠죠. 센티미터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요렇게는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된다고 똑바로 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자 이제 뭐 한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쭉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쭉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요게 지금 뭐죠? 순이죠. 순. 순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플러스에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써야겠죠.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gamma에다가 hg 순에다가 곱하기 얼마만큼? 8cm만큼이네요. 자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번에는 여기를 봐야 돼. 여기 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0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죠. 이 대기에 관련된 공기에 관련된 건 다 0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00 뭐 0을 더하든 0을 빼든 관계없습니다. 없어지고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P5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에 의해서 누르고 있는 거죠. 오일에 의해서 얼마만큼? 6cm만큼 누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플러스에다 얼마 되죠? gamma에다 얼마? 오일이 되겠고요. 얼마? 6cm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간 녀석이 결론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6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압력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번 쫙 따라온 것이 6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이야. 이퀄 얼마 됩니까? P6 이렇게 되겠죠. 알았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액주계는 그냥 쭉 따라가 보면 돼. 그냥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P1이라고 하는 놈과 P6을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앞에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뭐? 압력차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P1에서 P6을 뺍니다. P1에서 P6을 빼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넘어왔을 때 넘어가고 어떻게 되죠? 모양이 이 gamma에다 HG 그쵸? 그리고 얼마? 8에다가 마이너스 gamma에다 어떻게? water라고 쓰고 4에다가 마이너스에다 얼마? gamma에 5일에다 얼마? 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쉽다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두 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죠? 어떻게 푸는 건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하면 전부 다 압력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액주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액주계를 볼 거냐면 바로 이제 축소관 액주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축소관의 액주계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겠는데 이 축소관의 액주계는 여러분 이제 모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양 관이 하나 있는데 관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쪽 가서 이제 상세하게 그릴 텐데 이렇게 해서 관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때 관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관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뒤에 보면 벤츄리관이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축소 액주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쪽에 있는 녀석 자체가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겠죠.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 여기서 맥주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 우리가 이제 가면서 갑자기 줄어들었죠. 자, 이런 걸 우리 뭐냐면 축소 액주계라고 해요. 그 왜 축소 액주계냐면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U자관을 이렇게 해서 박아가지고 이 갑자기 줄어든 이 녀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U자관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붙여가지고 여기 단면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 단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쪽을 통과하는 녀석.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을 통과하는 녀석으로 두 번째 단면. 그래서 A1 단면과 A2 단면에 대한 어떤 압력에 대한 부분. 이게 P1이라고 두고요. P2라고 쳐서 이 두 녀석 사이에 어떤 차. 어떻게 압력이 어떻게 변화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방금 나온 시차 액주계라고 하는 걸 응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소 액주계, 축소관의 액주계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축소관의 액주계라고 하는 녀석은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됩니까? 안쪽이 이렇게 좁아지면 여러분도 그 물 같은 거 보면 알다시피 개울이 갑자기 통로가 좁아지면 물이 빨라지죠. 자,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소관 액주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개 할까요? 두 개. 그래서 이쯤에 잡을까요? 자, 이렇게.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참 안 되네.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하네. 밑에가 좀 더 올라갔네요. Sorry. 예. 자, 원래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그리는 거야. 자, 봅시다. 쭉 이렇게 해서 한 칸.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쯤에 그릴게요. 자,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주계를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됐고요. 가운데 중심을 축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sorry. 여기쯤에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일단 가운데를 통과한다 보고요. 자, 이제 뭐 하냐면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하나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약간 꺾여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 두 지점 차에, 두 지점의 압력에 대한 차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녀석 단면이 하나 있겠죠. 여기 단면을 우리가 A1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위쪽 부분에 단면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A1이라고 두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 단면이 하나 있겠죠. 이 단면을 A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거를 A2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압력 자체를 뭐 P1이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에 압력을 P1, 여기 압력을 우리가 P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가 감마라고 하는 어떤 액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감마 제로가 되네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여기쯤에서 이렇게 멈춰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네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쪽을 봤을 때 여기 정도에 올라가 있나요? 자, 이쪽에 여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B라고 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여기를 1,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3번, 여기다가 4번, 여기에 5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면, 자, A1, A2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에 여기서 이제 압력에 대한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한다. 물 아니고 감마짜리입니까? 그렇네요. 감마짜리입니다. 감마짜리가 두 개 나뉘어졌을 때 우리가 P1과 P2의 시차 액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차, 다시 말하면 압력 차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P1에다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쪽을 누르고 있겠죠. 압력이 누르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똑같은 감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여기를 내려왔는데 결론을 볼 거 없어요. 이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 꺾이고 자시고 아무 필요 없어. 높이에 대한 건 여기에 관련된 거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여기 감마 제로라고 하는 녀석. 물론 당연히 누가 더 커요? 감마 제로라고 하는 게 감마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밑에 깔아앉았지. 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치면 그 높이만 판단하면 되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감마에다가 A 더하기 B. 자, 그리고 바로 수평으로 통과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P1에서 아래쪽으로 쭉 눌러가겠죠. 여기서부터 눌러주고요. 이만큼이 A 플러스 B만큼 눌러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로 갑니다. 간 다음에 들어 올라가죠.
올라갈 때 위쪽 부분은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는 어떻게 돼? 감마 제로라고 하는 녀석이 B만큼의 높이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감마 제로에다 얼마? B만큼. 자, 그리고 올라갔더니만 누구랑 같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 녀석이 어떻게 돼? 이만큼의 감마라고 하는 녀석의 A만큼. 그쵸?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감마의 A일까요? 감마에다 A를 곱한 걸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A를 곱한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녀석이 위에 있는 뭐? P2랑 같다고 봅니까? 아니죠. 여기 P2랑 같다 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본다 뭐가 됩니까? P1하고 P2는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나는데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주어진 이 녀석 자체에서 압력은 여기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 아이디어를 그대로 우리가 써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여기 나온 녀석이 P2가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P2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얘가 감마 제로에다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녀석은 감마 P 얼마 됩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인가요? 감마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죠? 그렇죠. 감마. 마이너스의 감마에다 얼마만큼? A만큼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녀석이 누구랑 같다는 거죠? P2랑 같다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얼마 돼요? P1에다가 더하기 감마에 죽어버리고 감마 B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되죠? 감마 제로 B는 얼마 됩니까? P2가 되네요. 자, 두 개의 압력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게 더 크죠? 더 크니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옵니다. P1 P2. P1 P2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넘어갔을 때 감마 제로에다가 B.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감마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이퀄 감마 제로 마이너스 감마의 얼마? B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에서 요만큼에 관련된 녀석만큼인데 이 녀석이 뭐한다? 비중 차이만큼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도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이 쭉 따라가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디어 자체를 한번 보고요. 자,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저 액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P 꼴 감마 H라고 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마노메터 액주계를 봤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요. 자, 이제 어떤 힘 F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런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단면적 위에 되는 것. 그랬을 때 요 힘 자체를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압력이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얼마 돼? 감마 HA가 되겠죠. 자, F라고 하는 녀석을 감마 HA라고 봤을 때 높이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힘은 같다 그랬어요. 단면적 같은 건 동일한 단면적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냐 하면 이것 자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힘이라는 뜻에서 그냥 압력 대신에 힘이라고 써야 되는데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total pressure라고 합니다. 자, 전압력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압력이라는 말 자체가 결론은 뭐라고?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수면이 하나 있는데요. 수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 자체에서 우리 이제 뭐를 알아보려고 하냐면 밑에 이만큼의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잠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위에 단면은 모르니까 뭐 하자고 이렇게 뒤집어서 옆면을 보자 이거예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 바로 단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본다고? 단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A라고 면적.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이거 뒤집어 놓은 거라 했다. 위에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뒤집어서
위쪽에 있는 면 자체를 뭐 한다고 이렇게 보여줄 뿐이에요. 실제 깊이는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습니까? 단면에 대한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뒤집은 형태로 표현을 해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높이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녀석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윗면 알았어요? 윗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얼마? A와 B라고 놓는다면 물론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쪽에 작용하는 모든 전압력은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여기서 압력이 이렇게 내려 누르는 선을 하나 잡을게요.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압력이 있다라고 치고 어떤 압력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압력 크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압력 크기가 양옆이 어때요? 똑같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압력의 분포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빽빽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 앞으로 압력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압력 프리즘이라고 해요. 압력 프리즘이라고 하고 이 압력 프리즘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치 고체역학에서 분포 하중 그러니까 위에 동일한 힘으로 전부 다 압력으로 쫙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녀석이 다 누르는 거 전체를 다 누르는 것은 마치 내가 손가락을 어디를 눌렀을 때 양옆에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만이라도 양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싹 회전하겠죠? 회전하지 않고 어디다가 탁 누르면 요게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회전이 되지 않고 바로 그대로 이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쭉 잠겨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질량 중심 또는 뭐라고 한다? 바로 무게 중심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역의 중심이란 말을 이제 쓰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의 중심. 무게 중심이란 말하고 똑같고 질량 중심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영역의 중심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여러분 쌤한테 다변수 미적분학 들었던 사람은 그때 한번 선생님 설명했을까 모르겠다. 이 델타라고 하는 건 밀도입니다. 밀도가 뭐야? 상수가 될 때요. 그렇죠? 밀도가 상수가 되는데 상수가 되다가 우리가 이 중심을 찾을 때 보면 이게 뭐야? 나누어지죠.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x바라고 하는 이 질량 중심 뭡니까? 공식이 자 어떻게 돼? 더블 인테그랄. 그렇죠? 델타에도 얼마 됩니까? dm이죠. 그렇지? 여기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뭐죠? dA. 자,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됩니까? 더블 인테그랄에 길이가 x가 되니까 어디 축까지? y축까지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x니까요. x라고 잡고 얼마 돼? 델타에다가 dA. 요게 이제 1차 모멘트잖아. 1차 모멘트 정의가 뭐예요? 토크의 토크.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쳤을 때 델타가 어차피 뭐가 돼? 상수가 된다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결론은 더블 인테그랄 얼마? xda라고 하는 놈에다가 더블 인테그랄 얼마? da라고 쓰면 되겠죠. 약분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상수를 얼마로 놓고 푼다? 1로 놓고 풀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여기 주어진 녀석에서 여시가 왜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역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요게 뭐예요? 요 뜻 자체가 더블 인테그랄 dx dy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그마한 면적소를 다 모은 거예요. 물리에서는 그냥 요렇게 놓고 뭐가 됩니까? 면적을 뜻하는 요렇게 쓰면 면적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da라고 쓰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요렇게 쓰더라도 여러분 전공책 보고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자, 그래서 여기가 결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면적이죠. 면적분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이제 요거 나옵니다.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차 모멘트 얼마 됩니까? 여기 더블 인테그랄에 xda라고 적혀 있는 녀석. 다시 말해서 여기에 면적분 x 얼마 da라고 적혀 있는 녀석은 뭐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x 바 a라고 써도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 모양 자체를 이제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자,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영역의 중심, 그래서 뭐죠? 센트로이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또 질량 중심, CM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여기는 우린 도심점, 도형의 중심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도형의 그 학교 선생님들 얘기할 때 도심점 이렇게 얘기하죠. 도형의 뭐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뭐 도심점 이렇게. 도심점 알았습니까? 도심점. 그래서 도심점에다가 우리가 힘을 빡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던 저 압력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누르는 거랑 어떻다? 똑같은 형태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 가운데에 해당해. 가운데.
그렇죠? 요 단면의 가운데겠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 가운데니까 요 부분에다 뭐 하는 거죠? 바로 요렇게 때리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에다가. 자, 요 부분 때립니다. 요렇게 때렸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전체 압력에 대한 그죠? 합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합력. 자, 그래서 우리 도심점에 대한 개념 썼습니다. 그리고 도심점을 표현할 때는 압력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양 잘 기억하세요. 도심점에 때리는 압력은 여기다 때리는 거지만 그걸 자체를 어떻게 여기 가운데를 딱 놓고 서로 균형되도록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제 지금 주어진 녀석 자체는 높이가 동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물 속에서 어떻게 되냐? 기울어져 있는 경우,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 이제 물표면이잖아. 여기가 물표면이라고 치면 여기에 뭐 하냐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 나무를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가서 이게 쓱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물 밑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이나 우리가? 옆에서 바로 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이걸 뭐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녀석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녀석과 이렇게 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전체를 한번 제대로 그려야 되니까 잠시 좀 튀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보세요. 어떤 이게 수면이 하나 있네요. 수면이라고 하면 자유표면이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수면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유표면, 로가 제로가 되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다 지워야 돼서 잠시 중간에 튀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여기가 로가 제로예요. 로가 제로인 자유표면입니다. free surface, 자유표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따지면 그냥 뭐 수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면이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물속이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기울어져서 잠겨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잡을까? 자, 이렇게. 자, 이쪽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알파만큼,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관심 있게 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에 걸려 있는 압력으로 인한 힘, 전압력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주어진 식 자체에서 키포인트가 높이가 다 달라요.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F가 다 다르다는 거야. F가 지금 이제 다 동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높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면 당연히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높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걸 전부 다 모아서 각 위치에 따라 모아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DF라고 하는 걸 찾는데 그 전에 봅시다. 요 녀석 자체가 베타만큼 기울어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요렇게 해서 선생님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어진 식 자체에서 요 그림 자체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위에서 옆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알았죠? 물속에 나무가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녀석을 판단을 할 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전압력 앞부분 설명할 때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그림 자체에서 윗부분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옆으로 이렇게 눕히는 거야.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눕혀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하나 나오겠죠. 실제로 얘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진 요 선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이제 X축이라고 볼게요. 자, 이걸 X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녀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로 본 거야? X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제 됐지만 얘는 이렇게 되지 실제로 얘란 말이야. 얘.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랑 똑같겠죠.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윗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수면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기까지를 쫙 내려와 보면 딱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같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미의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에는 여러분, 요거 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그쵸? 왜? 이게 지금 아까도 했다시피 이게 옆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뒤집어서 바로 윗면을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딱 뒤집어 놓고 나면 이제 위에 있는 어떤 물체의 형상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압력받는 부위를 이렇게 옆으로 갖다 놓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녀석의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모양이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 면적당이요. 조그마한 미소 면적당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뭐가 되죠? 어떤 미소면을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의 미소면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 봐야 그래야 요거 만나서 지나가는 점을 딱 봤을 때 여기가 뭐에 해당합니까? 요 부분이 바로 DA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DA가 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 자체가 DA예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는데 이미 작은 어떤 일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여기 전체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뭐가 됩니까? 전압력이에요. 그러면 그걸 써보면 DF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녀석은 여기 나오는 녀석이 감마라고 본다면 감마에다가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높이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실제 다시 보지만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높이에요. 그렇죠? 여기 한 점은 바로 위쪽까지의 높이는 수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부분 설명할 때 참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 자체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놓은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축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여기가 DA라고 적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H예요. 그러면 여기다 쓰면 얼마 돼? 감마 H에다 뭐가 돼? DA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뭐 합니까?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라는 걸 찾는다라고 치면 인테그랄 DF가 되죠. 자, 이 녀석 자체는 인테그랄의 감마의 H의 DA가 됩니다. 요거 유심히 봅니다. 요렇게 돼버리면 사실 요 H라고 하는 녀석을 베타라고 하는 각도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녀석 여기까지가 여기 실제로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죠.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쳤을 때에 여기까지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여기에 요만큼의 거리를 하나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지나가는 무슨 축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지나가는 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 자체를 우리 뭐 한다? X축, Y축,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Y축.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까지 쭉 오는 녀석의 거리가 있겠죠. 이걸 우리 뭐로 보자? Y라고 이미 어떤 Y 값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Y가 된다라고 쳐버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올라가면 요게 Y가 되죠. 그랬을 때에 H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됩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의 사인 베타가 되죠. 그렇죠? 사인 베타. 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다? F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을 해보니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달라져서 전압력도 달라질 텐데 그걸 전부 다 모아서 F를 찾아본다면 인테그랄의 감마에다가 H 대신에 뭐 Y 사인 베타를 쓰고 DA를 썼습니다. 자, 요거에서 우리는 감마에다가 빼버리고요. Y라고 하는 이제 사인 베타도 어떤 상수값이니까 빼버리고 나면 자, 감마에다가 사인 베타가 빠지고 인테그랄에 Y에다가 DA가 되죠. 요거 뭡니까? YDA. 앞에 기억납니까? 이 녀석이 A라고 적었다면 실제로 면적분입니다. 면적분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A라고 써줘야 되죠. 여기가 지금 면적분이야, 면적분. 알았지? 자, 실제로는 뭐죠? 실제로는 더블 인테그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요거 내가 뭐라 그랬지? 기억납니까? 요거 뭐였어요? 요거는 단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요걸 A를 Y를 딱 곱해 놓은 상태예요. 자, 요 녀석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의 질량 중심은 뭐라고 쓸 수 있죠? Y 바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단면적 분의
아까 뭐라 했죠? A에다가 Y 길이에 대한 YDA라고 썼습니다. 요거 기억나니? 요 부분인가? 요 부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결론은 인테그랄 A에다가 YDA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A의 Y바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써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난다면 바로 이 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감마에다가 사인 베타에다가 A 뭐 Y바가 됩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게 Y바 사인 베타 볼까요? Y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 자체의 질량 중심이 위치한 곳이죠. 질량 중심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딱 가운데 있지 가운데.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잖아요. 요거 길이가 똑같은 형태. 자 이렇게 같아지면 요 가운데를 요렇게 당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선 자체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여기 위에 점을 하나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거리를 요렇게 한번 당겨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쭉 당겨본다면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바로 Y바가 되겠죠. 저게 Y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Y바가 이거는 쭉 올라가면 요 자리죠. 그러면 Y바에다 사인 알파를 딱 곱하는 순간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높이가 하나 쫙 나오죠.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질량 중심, 도심점이죠. 도심점이라고 하는 녀석에서의 수면까지 높이니까 얼마 돼? H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안에 놓여져 있는 이쪽에 전압력을 계산을 해보니 각자를 다 틀어놓고 계산한 결과 뭐라고? 이 전체는 그냥 뭐가 돼? 도심점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뭐가 돼? 높이. 요 가운데의 높이를 그냥 뭐 하면 된다? H로 사용하면 되겠더라. 결과론적으로 우리 뭐 F라고 하는 녀석은 감마에다가 얼마 됩니까? 사인 베타 Y바가 H바가 되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더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압력이 전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풀어본 결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녀석은 여기서의 높이를 잡고 계산하면 되겠더라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작용하는 녀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F도 그러면 여기 따라서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F가 그러면 요 자리에 요렇게 작용해야 되지. 아까 쌤이 여기서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전체가 다 만들어져 있네요. 이쪽으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선생님.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본다라고 친다면 요 부분에서 어디를 보냐면 이 힘이 작용되어지는 녀석은 이 전체에 대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디? 바로 도심점에 관련된 몸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친다면 당연히 그러면 힘은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나요? 여기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전체 압력은 이거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압력 프리즘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와 여기서 높이가 다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갈수록 더 커진다? 여기에 압력이 더 커져요. 여기에 압력이 더 커지면 당연히 뭡니까? 힘도 더 세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바로 뭘 하나 그려보려고 하냐면 압력 프리즘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높이가 없는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압력이 점점 세져가 있죠. 왜? 높이가 서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압력 프리즘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 프리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쭉 그리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거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압력이 높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각자 압력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속하는 이런 녀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압력 프리즘을 한번 딱 그려보면 눈에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 프리즘 모양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까 뭐라 했냐면 도심점이라고 하는 건 압력 프리즘의 가운데 중심점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밑쪽으로 갈수록 이게 더 크잖아요. 길이가. 여긴 짧고 여기 더 길면 요 가운데 딱 때리면 이게 맞아요. 중심? 중심 아니잖아. 그렇지? 이 중심은 약간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가야 중심을 잡는 거죠. 여기 아니잖아.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긴데. 그래서 무엇인가 이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한 거와는 달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선상에서 바로 무엇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압력에 대한 계산은 되는데 압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은 좀 달라진다는 게 압력은 여기쯤에 실제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뭐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쭉 당겼을 때에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점, 그죠? 작용점이죠. 그 작용점이 있다면 이 작용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는 압력이 작용하는 점 CP라고 놓고요. 자, XP와 뭐가 돼? YP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압력 계산은 충분히 됐는데 이제 뭐라고? 중심에 압력이 작용하여서 힘이 작용되어지는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힘은 여기 작용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작용하죠. 물론 계산은 여기로 계산하면 됩니다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것도 기억해야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 내용 자체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우리 전량 중심 찾는 거 그냥 바로 공식 치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되돌아오도록 할게요.